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도로. 한국에 힐링하러 온 거 아니었어? 이럴 거면 아시아 국가는 왜 온 거야? 이곳에는 이탈리아에서 도시시장님들이 단체로 한국에 여행을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장님 한 분이 한국에 온 목적에 대해 회의감을 강력하게 드러내 보이는데요. 마치 한국에서의 여행이 불만족스럽다는 듯한 시장님은 얼마 후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한국 여행 온종일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맙니다. 도대체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온 이탈리아 시장님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도시의 시장직을 맡고 있는 로렌조 마테오라고 합니다. 비록 인구 5만 명의 작은 시골 도시의 시장직이라고는 하나, 저는 시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남들은 저에게 워커홀릭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저는 일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런 저에게도 유일한 낙이라고 할 만한 소박한 취미생활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주기적으로 힐링을 위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아시아 국가들로 가는 여행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사실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이탈리아보다 후진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행 목적인 힐링이라는 목적에 매우 부합한 곳이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게다가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문화들이 유럽 국가와는 다른 점들이 많아서 여행을 왔다는 기분이 제대로 들기도 했고 말이죠. 즉, 저는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정신적인 육체적인 치유의 목적만 보고 해야 한다는 주의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봐, 로렌조. 자네는 시즌별로 외국 여행을 다닌다며? 이번에는 우리도 같이 데려가는 게 어때? 아니지, 이번에는 자네가 우리 여행에 동참하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말이겠구먼. 이번에 단체로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거든. 자네도 아시아 여행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때? 일 때문에 연락을 취했던 다른 마을 시장과 대화를 하다가 느닷없이 휴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네왔죠.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저는 솔직히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 내심 고민 중이었기도 했고 한국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저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국가이기도 했죠. 저는 그들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냉큼 그렇게 하자고 해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짧게 생각한 이후에 괜찮겠다 판단이 서는 일이라면 일단은 저지르고 보거든요. 이런 저의 화끈한 성격 덕분에 제가 지금 이곳의 시장직을 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경쟁력이 충분한 인재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성격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짧은 생각 이후에 과감하게 저질렀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경우들도 꽤 많았거든요. 어쩌면 이번 한국 여행을 결단한 선택도 그런 오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였고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치안이 좋지 않고 사건, 사고들이 많을 것이라는 저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도시의 시장들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라는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눈꼽만큼 정도만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전형적인 선진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이탈리아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는 도입되지 않은 최신식 선진 시스템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제일 먼저 주도했던 시장님의 리드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다소 떨어진 곳에 우리가 묵을 숙소까지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를 타고 한국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대충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두 눈이 휘둥그레진 시점은 해안가를 달리고 있을 때였죠. 그곳에는 멋진 소나무들이 도로 양쪽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장엄한 멋이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나무들의 아름다움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정도로 위로 길게 뻗은 소나무라면 자칫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소나무들이 워낙 길쭉하다 보니 차량을 덮치게 되면 해당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저의 생각들은 우리 도시에서 이미 일어났던 적이 있었기에 빠르게 떠올랐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도로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쪽으로는 저런 식으로 긴 나무들은 배치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었죠. 그렇기에 저의 시선에는 한국의 해안도로에 저런 길쭉한 나무가 질비한 것이 내심 불안하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을 사정없이 깨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나무들의 뿌리 쪽이라고 해야 하나 기둥 밑쪽을 살펴보는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장치들이 눈에 보였죠.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 길게 뻗은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맙소사,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지? 순간적으로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웠거든요. 결과물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도시의 미관을 결정짓고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의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믿고 있던 저였기에 더욱 부끄러워지더군요.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잊어버릴세라 맨큼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메모장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한국의 모습들에 대해서 각자의 놀라운 부분들을 경쟁하듯 이야기하느라 차 안에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저는 한국의 이모저모를 탐방하면서 뭐 하나 가볍게 보는 짓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런 식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툭 하고 튀어나올지 몰랐으니 저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죠. 이러다가 힐링을 하러 온 한국에서 힐링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여행 그 자체만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짐을 정리한 우리는 식사를 하고 한국의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주도했던 시장님은 을지로야말로 한국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동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을지로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공간이야.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이라고 해야 할까? 보통 서울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놀랄 만큼 선진 시스템과 문화들이 즐비한 대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 을지로에는 예전의 감성 그대로가 녹아들어 있는 분위기 넘치는 장소들이 아주 많다고.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다면 난 개인적으로 이곳 을지로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네. 참나, 누가 보면 자기가 무슨 한국 을지로 시장이라도 되는 양 열변을 토하는데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하지만 해당 시장님의 발언이 과연 허튼 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람들도 같이 변하고 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도 변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도시가 변하죠.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곳 을지로가 주는 매력은 한마디 말로 다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들과 현재의 모습들이 동떨어지지 않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공존하고 있기에 저의 눈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기분마저 느끼게 했죠. 그런 마법 같은 느낌을 받던 와중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장면이었을지도 몰랐지만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달걀을 운반 중인 차량이 소매점으로 보이는 곳에 정차했고 그곳에서 달걀을 나르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 들어온 그것이 저의 기분을 확 죽이고 말았죠. 아니, 아무리 예전의 것이 좋다고 한들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달걀을 배달하는 차량이 일반적인 트럭 차량이었다는 점이었죠. 뭐야, 한국은 냉장 차량 시스템도 없어서 저걸 그냥 배달한다고? 그토록 후진국이었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은 다 뭔데? 누가 봐도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 모습들은
마치 믿었던 도끼의 배신이라도 당해서 발등을 찍힌 사람처럼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저는 이 궁금증을 반드시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가 한국의 모습을 감상하며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판단이 설 것 같아서였죠. 저는 동료 시장님들을 내버려두고 달걀을 배달하는 차량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달걀을 옮기는 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달걀을 이런 식으로 상온에서 옮겨도 되느냐고, 혹시 한국에는 냉장 시스템이 탑재된 트럭이 없느냐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던 한국인 남자분이 저에게 대답해 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냉동인간처럼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죠. 자, 외국인 아저씨.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달걀을 냉장하면 상온에서 껍질 겉면에 이슬이 맺히죠. 그 수분이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게다가 젖은 달걀 껍질은 세균 침투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걀이 빨리 상하지 않겠어요? 아저씨 말대로 사람이 먹어야 하는 식품인데 말입니다. 물론 달걀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냉장고에 두고 먹는 것이 좋겠죠. 그야 먹을 만큼만 꺼내서 사용하면 되니까.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온 보관을 한 달걀이 맛도 더 좋다는 것을 어지간한 셰프들은 다들 알거든요. 한국인들은 달걀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무리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하다고는 하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에 저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식당을 돌아다니며 나오는 달걀 요리들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더군요. 집중하며 먹어보았고, 역시나 한국에서의 달걀 요리들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먹은 그것들보다도 훨씬 맛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행은 아무 생각 없이 힐링만 만끽하기에 최상이라고 생각하던 저는 한국 여행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오히려 한국 여행은 저의 직업인 시장으로서의 업무 연장선으로 다가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벤치마킹을 할 부분들과 보고 배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곳에서 힐링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으로서의 양심상 손해가 엄청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마음 편한 힐링의 목적을 포기해버리고 한국 여행 중 떠오르는 아이디어들과 기발한 정보들을 휴대전화에 메모하는 데 정신이 없었죠. 한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메모를 해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니 좀 더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동료와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며칠 남지 않은 한국 여행 일정에 나 홀로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라는 사람은 여러 명이 다닐 때와 혼자서 다닐 때에 느끼는 부분들이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색하는 방식이 다르달까요? 그런데 원래 가보고 싶었던 경복궁이라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아무리 걸어가봐도 경복궁이 나오질 않아서 낭패를 봤습니다. 심지어 이 나이 먹고 길을 잃어버린 당혹스러움까지 느꼈죠. 당황한 저는 지하철로 다시 내려가서 제가 있는 현재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다시 경복궁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현재 제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웬 한국인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저 노인분이 말을 걸어올 때 살짝 긴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아버지가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비록 제가 이탈리아인이기는 했지만 직업의 특성상 영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기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죠. 할아버지에게 지금의 난처한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경복궁은 여기에서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더 이동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할아버지들은 정체가 뭐야? 그리고 저 할아버지 어깨에 두르고 있는 띠는 또 뭐지?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멜법한 띠를 메고 있는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외국어 봉사회라는 단체의 일원이셨습니다. 해당 단체는 한국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였죠. 이런 단체가 있다는 자체가 놀라웠고 이처럼 제2외국어에 능통한 노인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배움에 진심이라더니 과연 저분들을 보아하니 그것들이 실제로 몸으로 느껴졌죠. 게다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던지 이런 행동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 봉사회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하는 한국 여행 스케줄을 무난하게 완료할 수 있었죠. 게다가 한국은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느낌들이 혼자서 사색을 즐기며 하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훌륭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죠. 바로 이거였네. 한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한국에서 배워온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우리 도시에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얻은 것 치곤 너무나 얻은 것이 많아서 한국에는 그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